북한과 미국의 말폭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고요.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했답니다. 한미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 실장하고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제 통화가 있었고요. 예. 결국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말폭탄을 지금 서로 날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말폭탄의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한미 공조 또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반응에 대한 한국 정부가 면밀하게 그 과정들 속에서 한미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도드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북미 간에 지금 서로 지금 싸게 지금 서로 말로써 지금 강하게 대결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삿바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됩니다. 그 옆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말이죠. 네네. 초등학생한테 세계 태권도 대회 우승 금메달을 목에 딱 건 형이 나타나서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까불지 마. 나 이 세계 태권도 우승자야. 이렇게 힘자랑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같고요. 네네. 이제 갓 유치원 딱지 떼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가 자기도 이제 학교 들어갔다고 나도 네네. 학생 대접해달라고 까부는 게 북한 같고요. 네네. 이건 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하고 대화는 했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전면적 군사 충돌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까요? 그 걱정까지는 저는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북한의 행동 가능성 여부입니다. 괌을 직접 네 발로 괌 수역 3, 40km 수역 내에 북한이 화성 12형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는 그것은 말로서의 행위이지 실제 행동으로서의 행위까지는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화성 12형을 지금 한 번 정도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화성 12형 네 발 중에 한두 발이 만약에 괌의 미군 기지나 또는 괌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육지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또 완전히 상황이 또 바뀌는 겁니다. 지금 괌 3, 40km라고 하는 것은 12L이 0에 밖에 지금 떨어뜨린다는 지금 북한의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제 그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굉장한 그 레드라인에 접근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감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 미국 역시 지금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이야기도 꺼냈고 또 핵무기의 그 수준이 북한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능력이 충분하다. 이건 이제 북한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간접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좀 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고려를 또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지금 많이 갈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반도의 전쟁의 가장 많은 피해는 역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쟁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의 싹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 뭐 말을 한다고 곧바로 이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 군이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화염병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법률 미국 내에 국내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좀 사후 승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과거의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런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은 과거의 중동 특히 이라크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에서 군사행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군사적 행동의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에 91년도부터 북핵 문제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26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군사적 행동, 군사적 옵션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또 여러 가지 또 제한된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분이 좀 찜찜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뒤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훅 흘리고 난 다음에요. 최근에 이 북한과 말폭탄 주고받기 하면서 야 전쟁이 나면 그쪽에서 나지 여기서 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죽어도 서울에서 죽지 여기서 죽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한미동맹의 어떤 민낯인가 하는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또는 한국 쪽에서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찜찜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의 어떤 가장 순수한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미국의 언론이나 또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터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들이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저는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언론이나 또 한국민들의 또 다른 차원의 상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반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싹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그 적절한 항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베 총리가 한국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상당히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은 했지만 비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기분을 맞추려고 대화를 했겠지만 구구절에 폭격을 하겠다 이렇게 막말을 던질 때 아베 총리도 맞장구를 쳤고 대신에 한국에 통보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지금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이 국제사회 특히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드시 우리 정부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한미 동맹과 이제 한일 협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이 무시되는 또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속에서의 북한에 대한 미국, 일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정리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구한말에 우리 한국을 배제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리들을 해버렸던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또 과거의 추억들이 좀 되살아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적절히 대응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한미 동맹 또 한일 협력 또는 한중 협력 한러 협력, 지금 다 지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과 협의하는, 또 일본과 협의하고 중국과 협의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외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냥 사드 배치하겠다 그래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임시 배치한다는 말을 하는 가운데 오늘 소식 들으셨겠지만 미의회 조사국에서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된다 원칙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절차라고 하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절차는 절차대로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의 국내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절차와 또 우리의 그 국내법도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입장들이 또 유지되면서 또 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에 또 맞다고 봅니다. 그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은 제가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전문을 뭐 샅샅이 공부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윤중 교수께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 네. 사드를 갖다 놓는 것은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미국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 놓겠다고 결정을 하면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둔다라고 하는 별도 조항이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물론 미국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예. 미국의 이제 한미 주둔군 지원 협정, 네. 이 소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미국이 운영하는 무기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드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워낙 이것이 한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예. 또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엄청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중국은 또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있습니다만, 반발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서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또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핵무기를 갖다 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 핵무기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전략 핵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술 핵무기였죠. 전술 핵무기.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다 90년대 초반에 그 한반도 그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다 빼갔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앞으로 한미동맹도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좀 원칙 하나하나씩을 좀 밟아가는 것도 네.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도 이야기 나온 게 단계적 조치의 공조 약속 재확인했다.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이제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단계적 조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지금의 국면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북한 행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대화라고 하는 출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한미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협조하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또는 네. 북한에 대한 압박도 하나하나 또 수위를 높이든지 아니면 또는 전략적인 어떤 자산 재배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면서 단계적으로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네. 과연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중국의 사드만 지금 공격을 받았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공격 앞에서도 충분히 사드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음량으로 도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될 건데 왜 이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은 지금 제일 관심은 국내 정치 문제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이제 19차 이제 당 대표 대회 당대회가 지금 개최가 되는데 시진핑 지도부의 2기가 이제 올가을에 출범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권력이 어떻게 지금 배분되고 어떻게 시진핑 주석에게 집중되느냐 이 문제로 지금 중국 내부는 굉장히 거기에 모든 부분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 사드 문제가 또 거기에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드 문제에서 후퇴하게 되면은 시진핑 지도부의 어떤 지도력이 타격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지금 보고 그 정도로 있습니다. 심각합니까 사드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올 가을 10월 정도까지는 중국은 계속 자기 입장을 강하게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뭐 최근에 중국 제가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예. 역시 중국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그런 식의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변화하거나 또는 북중 관계를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이제 혈맹이라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바꿔가는 것은 네. 당장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다는 느낌이 언뜻 드는 게요. 중국은 그러한 점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입장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중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네. 실질적으로 어렵다.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휴가 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네. 그러면 왜 즉각적인 한미 간의 정상 간의 대화라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을까? 이 한미 간의 어떤 소통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걱정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정용 안보실장하고 네. 미국 쪽 라인들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협의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 공유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확한 보고는 다 받으셨겠죠. 한반도 정세들을 다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국면 자체가 미국과 북한이 지금 계속 말로써 지금 서로를 지금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개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는 지금 국면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행동 가능성 여부입니다. 괌을 직접 네 발로 괌 수역 30-40km 수역 내에 북한이 화성 12형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는 그것은 말로서의 행위이지 실제 행동으로서의 행위까지는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화성 12형을 지금 한 번 정도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 화성 12형 네 발 중에 한두 발이 만약에 괌의 미군 기지나 또는 괌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육지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또 완전히 상황이 또 바뀌는 겁니다. 지금 괌 30-40km라고 하는 것은 12의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미 공조 또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반응에 대한 한국 정부가 면밀하게 그 과정들 속에서 한미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도드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지금 서로 지금 세게 지금 서로 말로써 지금 강하게 대결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삿바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됩니다. 그 옆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말이죠. 초등학생한테 세계 태권도 대회 우승 금메달을 목에 딱 건 형이 나타나서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까불지 마. 나 이 세계 태권도 우승자야. 이렇게 힘자랑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같고요. 이제 갓 유치원 딱지 떼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가 자기도 이제 학교 들어갔다고 나도 학생 대접해달라고 까부는 게 북한 같고요. 이건 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하고 대화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전면적 군사 충돌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까요? 그 걱정까지는 저는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확실히 영해 밖에 지금 떨어뜨린다는 지금 북한의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제 그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굉장한 그 레드라인에 접근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 미국 역시 지금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이야기도 꺼냈고 예. 또 핵무기의 그 수준이 북한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능력이 충분하다. 이건 이제 북한도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고요.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했답니다. 한미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 실장하고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제 통화가 있었고요. 예. 결국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말폭탄을 지금 서로 날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말폭탄의